총리 임기 동안에 가장 핵심은 코로나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역, 백신 그리고 경제적 지원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방역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국무조정실장님에게도 제가 정무위원회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좀 소통 방역이 됐으면 좋겠다. 참여 방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 업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방역을 하겠다라고 그분들이 제안을 하고 전문가가 용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이 과정에서 훨씬 더 규범력이 더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백신은 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에 투명성이 핵심이라고 보고요. 이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PPT 좀 봤었는데요. 이 PPT 보시면 목동 소재 요가학원 집합 금지 기간 동안에 임대료가 429만 원에 공과금이 80만 원인 이런 분입니다. 여기에서 14일간 집합 금지였기 때문에 고정비가 254만 원 손해가 났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났다는 겁니다. 본인의 매출은 0원입니다. 인건비도 넣지 않았습니다. 임대료하고 공과금만 넣었을 때 그것도 채워지지 않는 지원금 100만 원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합 제한 기간을 보면은 수련 인원 제한과 운영 시간 제한 때문에 전년도 12월 매출이 1,300이었는데 2020년도에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고정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PC방 이분은 2019년에는 이러이러 했었는데 2020년에 1월 달에는 7,200이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8월과 9월에 보면은 8월 달에 1,400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590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7,700, 5,700인 것이 거의 10분의 1, 5분의 1, 10분의 1로 줄어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아이가 셋인데 직장 다니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걸 했는데 5천, 7천 이렇게 매출이 오르다가 10분의 1로 줄어들면 빚이 창창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선생님을 하시는 자기 부인까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이런 사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여기에 납품을 하는 분들, 배달하신 분들, 이 줄줄이 무수한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 관련해서 경제적 지원은 5종 세트 5개가 한꺼번에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어려워지신 분들 초저금리 운영자금, 재기자금을 주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급합니다. 그래야지 버틸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는 특별희생을 당한 분들한테는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특별희생이 아닌 분들, 즉 집합금지라든지 집합 제한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부수적인 그 주변의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여행업, 택시, 운수업, 집합 제한이나 금지 아니죠. 그렇지만 피해가 엄청나죠. 그분들에 대한 피해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IMF 때 정말 파산이 많이 났는데요. 이번에도 코로나 빚쟁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파산, 면책, 개인회생 이런 제도들이 시급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TF를 꾸려야 됩니다. 몇 개월 후면 닥칠 일이거든요. 반드시 닥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신용회복위원회, 그다음 캠코, 그리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그리고 회생법원 이런 그 관계 기관들이 총리님 산하에서 몇 개월 뒤를 준비하는 그런 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적절하게 이제 방역이 되었을 때 그 시점에서 이제 같이 모든 고통을 하셨던 국민들에게 그 위로와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것들 이렇게 5가지가 세트로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총리 후보자님, 예.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5가지 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의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저 문제에서 우리가 그동안 작년 올해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약 한 100조 가까운 저희들이 일종의 채무를 더 국가 채무가 늘어났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다라는 의원님의 지적 아프게 동의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대개 저 국회 동의를 받게 되면 이 문제를 대해서 단순히 재정 당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이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의원님들하고 재정 당국 그리고 실질적인 각 분야별 피해자들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한번 논의 기구를 꾸려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예, 재정에서 솔직히 그분들이 지금 감당하고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어떤 정도까지이고 또 국민들이 이 시기에 기대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계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다만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이 충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시죠? 예, 그렇죠. 뭐. 예. 아까 사례에서 보듯이 임대료조차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재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뒤에 것은 그만 넘어가고 앞에 것만 하겠다. 이 시각이 뭐냐면 지금 기재부의 시각입니다.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시각이거든요. 그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과거에 쌓여있던 엄청난 빚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몰라라 하고 앞으로는 방역을 위해서 손실보상법을 할게 이런 태도를 지금까지 보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막대하게 쌓여온 이 빚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행정명령은 국가가 했는데 손실은 거기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손실은 명령을 한 사람이 부담해야 됩니까? 명령을 받아서 수행한 사람이 부담해야 됩니까? 뭐 의원님께서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헌법에 분명히 저랬을 경우에 국가가 그런 요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국민들이 부담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당국과 그냥 이렇게 정치권만의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네. 제가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한번 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절절한 기사가 하나 있어서요. 하나 실어 보겠습니다. 카페 1년 만에 빚 1억. 아침에 눈 뜨기 싫다. 저거 보면서 시큰하던데요. 이것은 앞으로 손실보상 법안을 만든다고 해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빚입니다. 국가가 그 빚의 어느 정도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 아닌가? 이것을 눈 감고 넘어가기에는. 그래서 국민들과 제가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소급 적용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소급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고쳐나가는 방식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소급 적용 말 자체를 못 꺼내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건 역시 무엇보다도 매일 국민들을 만나시는 국회가 이 점에 있어서는 제일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좀 논의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개시켜 주시면 네, 예, 알겠습니다. 정부도 무조건 재정 건전성 핑계로 자꾸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하여튼 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제는 뭐 재원 아니겠습니까? 네. 재원과 관련해서 혹시 기재부에서 총리 인사청문회 준비하실 때 어떤 보고를 하던가요? 검토한다고 한 적이 1월 달부터 계속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의원님 뭐 검토하는 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인지는 아직까지 제가 그래서 제가 갑갑한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총리님 나오시면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언을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이 제가 그래서 갑갑한 것이고 그래서 기재부의 논리에 관료들의 논리에 책상 물림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장에 부탁드리는데 현장에서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로 그런 데 대한 가장 구체적인 압력은 늘 국민들을 만나시는 의원님들이 그걸 어떤 기본 큰 방향과 틀을 잡아서 압박을 가하시면
어떻게 정부가 그걸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 네, 민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입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님 그리고 한병도 원내수석께서 방청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